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사망자는 3명이 늘어서 모두 9명이 됐고 확진 환자도 100명 이상 추가돼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는 감염 의심자 4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현재 격리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휴가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부사관에게 전역 결정이 나왔습니다. 육군은 전역 심사위를 열어 성전환 부사관은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가까스로 2%에 턱걸이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입니다. 전반적인 지표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정부 지출로 겨우 마지노선을 지켰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나 눈이 내리고 해상에도 파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후반부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이 되는 유증상자 4명이 추가로 발견돼 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격리검사 대상자가 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로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과 확진 환자와 접촉을 한 공항 관계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능동 감시 대상자 33명에 대해서는 잠복기인 14일 동안 전화로 연락을 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의 관광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외국인 관광으로 외화 벌이에 나서려던 북한은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당분간 관광을 금지하고 철저한 방역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북한 관광을 주선하는 여행사들입니다. 일제히 공지문을 올리고 북한 당국이 외국인 관광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언제 다시 국경을 개방할지 알 수 없다면서 여행 계약금도 돌려주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에볼라와 사스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에도 몇 달 동안 외국인 관광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의료와 보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보니 한번 바이러스가 퍼지면 걷잡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밖으로 외출할 때 마스크를 이제 꼭 착용하고 들어와서는 자기 손을 이제 깨끗하게 씻으며 사무실이나 방 안 이것들을 철저히 소독하고 환기를 자주 하고 또 물건들에 대한 소독을 이제 잘 진행하도록.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변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중국과 국경을 맞댄 북한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관광 중단 카드까지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로 수출길이 꽉 막힌 상황에서 관광으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나식령 스키장부터 양덕 온천까지 마련했지만 신종 바이러스에 발목이 잡힌 형국입니다. 우한 폐렴과 관련된 북한 상황을 계속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과거에 사스가 발병을 했을 때 북한의 요청에 따라서 금강산 관광이 한 2개월 정도 중단되었던 사례는 있습니다. 감염 우려를 줄이려면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때까지 상당 기간 문을 걸어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가 추진 중인 개별 관광에 대한 반응도 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네, 북한을 포함해서 이 중국인들이 많이 오가는 주변국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소 중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일본 유명 관광지에서는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간판까지 등장했습니다. 도쿄 황보현 특파원입니다. 도쿄와 가깝고 후지산 조망이 가능한 데다 온천도 즐길 수 있어 중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찾는 가나가와현 하코네. 최근 이곳 온천거리 한쪽에 있는 일본 과자 가게 앞에 중국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국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가게 주인은 현지 언론에 매너가 안 좋은 중국인 때문에 가게가 엉망이 돼 왔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자위 수단을 갖추고 싶은 만큼 중국인이 가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무려 1,0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이번 중국 춘제 기간에만 약 7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일본을 찾을 것으로 일본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 일본 정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中国では引き続き患者数が増加しており、一層の警戒が必要となります。 중국 우한이나 상하이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발열 유무와 일본 내 연락처 등을 적어내도록 하는 등 특히 공항과 항만에서의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有检查体温，对，在进机场和进机场之前和入关之前2次。 중국인들의 왕래가 많은 다른 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호주 보건당국은 우한에서 시드니로 오는 비행기 탑승객의 경우 자진 신고만으로 폐렴 확산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며 탑승객을 가려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최근 2주 사이 우한뿐 아니라 다른 중국 지역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서도 폐렴 의심 증세를 보이면 강제 검역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과 인접한 러시아도 검역의 고삐를 바짝 죄는 등 세계 곳곳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이번 설 연휴 지역적으로 비나 눈이 자주 내릴 것으로 보여 고향 오가는 길 미끄럼 사고에 대비해야겠습니다. 또 동해와 남해에는 연휴 내내 높은 물결이 예상돼 섬 지역 귀성객들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주로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먼저 연휴 첫날인 금요일, 내륙은 대체로 구름만 많아 날씨로 인한 불편이 없겠습니다. 다만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오겠고 특히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 이상의 눈이 예상돼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해상도 동해를 중심으로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는데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섬 지역 귀성객들은 배편 결항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날 당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동해에 이어 남해에도 최고 3m의 파도가 예상돼 풍랑특보가 추가 발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길에는 내륙에도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늘어나겠습니다. 일요일인 26일에는 남부와 영동, 제주도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오겠고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해상은 동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 섬 지역 귀경객들의 불편이 크겠습니다.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하여 27일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며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예상되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귀경길,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 강원 산간에는 대설특보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관세청이 설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 가격을 설 연휴 이전과 비교한 결과 생강이 78%, 호두가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냉동 명태와 냉동 꽁치가 각각 40% 넘게 상승을 했고 삼겹살 가격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팥 가격은 1년 전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고 냉장 낙지가 31%, 냉동 갈치는 13% 하락세를 각각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 가까스로 2% 선을 지키긴 했지만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표인데요. 민간 소비와 수출, 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이 그나마 성장률을 지탱했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동력인 수출은 1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내 경제에 사실상 직격탄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민간을 중심으로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컸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1년 전보다 2.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노선으로 평가받는 2% 선을 가까스로 지켰지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은 상황, 지난해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수출에 의존하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은 좋지 않았다.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 악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차단하고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수출은 1.5% 성장하는 데 그쳤고 중장기 성장을 책임질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아예 마이너스로 내려앉았습니다. 민간 소비 성장률도 악화했지만 정부 소비는 1년 전보다 1%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인 지표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지출만이 성장률을 뒷받침한 셈입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라던가 유럽 재정위기와 같이 드라마틱한 경제 위기 상황을 전 세계적으로 맞지는 않았었지만 예전에 비해서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해서 세계 교역이 위축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민간에서는 소폭 반등에 그치거나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지역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체 가입자가 589만 8천 명으로 한 달 전보다 1,900명 감소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청약저축을 출시한 이후 서울에서 가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청약 당첨이 어려워진 젊은 세대가 서울에서 통장을 해지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긴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도로에서 정차돼 있던 SUV가 경사로 아래로 미끄러져서 가게로 돌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YTN이 사고 당시의 영상을 입수했는데요. 화면 보시죠. 경사로에 놓인 SUV에서 두 남녀가 내립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남성이 운전석에 타려는 순간 SUV가 아래로 미끄러지듯이 내려오는데요. 양옆으로 쏜살같이 내달리는 차량 사이로 미끄러지는 SUV에는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옆에서 차량이 달려오지만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사고는 면했지만 이 차량은 건물에 있는 한 가게 입구를 부수고 그대로 돌진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서울 남성역 앞 근처 도로에서 촬영된 CCTV 장면인데요. 다행히 가게가 문을 열기 전이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 입구와 내부 집기 등이 부서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대를 동승자에게 넘기기 위해서 모두 차에서 내린 사이에 주차 브레이크가 풀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경기 김포 양촌읍에서 갓길에 주차돼 있던 20톤 트럭을 SUV가 들이받아 2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고 운전자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 등은 지역 해병대 소속으로 함께 휴가를 보내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해병대 측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대리운전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는데 30%가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앞차가 출발했는데도 제때 따라가지 못합니다.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다른 한 손은 핸들을 조작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지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까지 합니다. 차량 한 대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그대로 내달립니다. 또 터널에서 빠르게 달리며 마음대로 차선을 넘나들기도 합니다. 모두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채 주행하는 모습입니다. 소비자원이 대리운전 업체들을 조사해보니 대리기사 20명 가운데 15명은 과속 주행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는 경우도 각각 30%에 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는데 최근 4년 동안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 상담은 1,560여 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을 느낀 경우가 30% 가까이 됐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맞은편에 오고 있는 택시와 추돌을 해가지고 차가 거의 한 3차 수준까지 심하게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대리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하지만 따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나 법규가 아예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리운전 관련 법안은 16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이나 관리를 위한 이런 규정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대리운전업을 등록 요건이나 또 대리운전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규정 마련이 일단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소비자원은 일본처럼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도화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영업 정지를 하는 등의 벌칙 조항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CJ E&M 오디션 프로그램의 문자 투표 조작 사건으로 해체를 결정한 그룹 X1의 팬 수백 명이 대규모 시위를 열었습니다. 네, X1 멤버들의 활동을 보장하라는 요구인데요. 단순히 아이돌 문화를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이른바 팬슈머가 늘고 있습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X1 팬 800여 명이 CJ E&M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 파문으로 X1이 해체하기로 한 데 항의하는 겁니다. 11월 7일 X1은 활동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1일 동안 많은 팬들은 활동 재개를 응원하고 기다리면서 특히 그룹 해체 결정 과정에서 멤버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새 그룹 결성을 촉구했습니다. 멤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활동을 원하는 멤버들끼리 함께할 수 있도록 새 그룹 결성을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들은 다음 달 7일까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견서를 받은 소속사들은 묵묵부답이고 CJ E&M 측은 소속사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아이돌 팬들이 이처럼 소속사와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그룹 엑소의 멤버 첸이 결혼과 출산 계획을 발표하자 일부 팬들이 집회를 열고 첸의 탈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좋아하는 스타를 직접 키워낸다는 인식, 이른바 팬슈머의 한 양상입니다. 팬슈머는 팬과 소비자의 합성어로 소비자로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팬들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적인 과정들을 보장을 해야 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민주적인 과정의 결과물에 대해서까지 간섭을 한다고 그러면 팬슈머의 이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스타를 동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이자 투자자의 인식으로 거리에 나선 팬들. 그들의 적극적인 간섭과 견제가 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최근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에 내린 단비로 산불이 주춤했지만 40도를 웃도는 더위가 예상돼 산불 위험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호주 일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 인터넷판에 따르면 뉴사우스 웨일스주 산불 방재청은 불볕더위로 인해 시드니 등의 산불 위험이 최고 단계에 이를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벤 셰퍼드 산불 방재청 대변인은 최근 내린 폭우에 환호했지만 이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면서 여전히 산불은 타고 있고 앞으로 더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서는 아직도 60여 곳에서 산불이 타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와 시속 60에서 90km의 강풍이 예상되는 시드니 서쪽 블루마운틴 지역도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드니의 경우에는 도심과 서부의 기온이 각각 섭씨 40도와 43도에 이르고 뇌우와 강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 신문은 전했습니다. 온화한 겨울 날씨 속에 내일 낮까지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주 산간은 6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에 10에서 4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방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남부 산간 지역은 1cm 미만의 눈이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나 눈은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충청 지역은 나쁨 수준 보이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기온 2도, 강릉 4도, 광주 6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0도, 강릉 12도, 부산 13도, 대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비나 눈이 자주 오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금요일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설 당일엔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귀경이 시작되는 일요일엔 제주와 남부 지역, 영동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해 연휴 마지막 날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남동 해상엔 거센 풍랑이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